신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알고 앞에 힘들어서 그래요. 앞에 힘들어서. 제가 들은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뭐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지난번에 네. 그 총선 끝나고 네. 영수회담 했을 때 김경수 지사 얘기가 나왔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네. 윤 대통령에게 요청해야죠. 사면을 요청했을 것 같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에요. 네. 윤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복권을 내가 얘기를 했대요? 김경수 지사 복권을 안 시킬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마치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가 떠오르는 거 나오는 건 내가 맞겠다라고 윤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했다는 그 거예요. 얘기가 일부 기사로 나오기도 했어요. 기사로도 그 나왔었죠. 뉘앙스가. 네. 기억이 나네. 그때. 네. 진짜 자기만의 프레임에 빠져 있네. 네, 그래서 다음엔 너 밀어줄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취지였잖아요. 그럼 그때 이재명 기사가. 대표의 반응까지 나왔습니까? 그 얘기는 없었어요. 그게 좀 재밌고 그때 이선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김경수 전 지사는 보통은 사면 복권을 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사면 네. 복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사면 한번 시켜주고 네. 복권은 이번에 시키는 이례적인 케이스로 한 거죠. 아마 뭔가 그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네.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은 있는 것 같다는 네. 거고. 활용하면 활용은 돼요? 조국 혁신당과는 무관하잖아요. 조국혁신당은 무관하고. 김- 저는 김경수 활용이 지- 잘 안 될 것 같다고 네. 얘기를 될것 같다.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거는 자기네 뜻대로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그럼 대선에 엄청나게 나올 만한 어떤 의지가 일단 느껴져야 되는 것이고 네, 본인에게서. 네, 김경수 지사에게서 느껴져야 되는 것이고 실제 그런 플랜을 통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진짜 분열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경선을 다이나믹하게 치르고 완벽한 통합과 확장을 이루어. 그럼 자기네 뜻을 못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앞으로 첩첩산중이에요. 그 본인의 프레임까지 이 야권이 움직여줄 그런 정도의 동력이 뜻대로 없어요. 움직여지지 그거는 네. 예, 뜻대로 뭐 안 그럴 돼요.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도 보면 벌써 김두관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는 장문의 입장문을 올렸단 말이에요. 네. 적극 환영한다. 나는 김경수의 양심을 믿고 무죄임을 확신하고 정치적 희생양이다. 복권 시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 얘기가 뭐겠어요. 당대표 주자잖아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걸 바라는 분이 많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로는 네. 벌써 하루밖에 안 됐지만은 민주당 내에 있는 현역 의원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업돼 있다. 그런 얘기를 좋아서 그런 거죠. 좋죠. 반갑죠. 아니, 좋아서. 반가운 그러니까 왜 일이긴 좋으냐고. 하죠. 반가운 아니, 근데 일이긴 이제 하죠. 친문 네. 세력들이 그렇죠. 어쨌든 벌써 이제 민주당- 긍정을 하시네. 네. 민주당 그 내에 관점으로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반가운 일이긴 아니 하죠. 네. 복권이 돼서 네. 이제 우리의 주자가 하나 더 늘었다.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환영할 만한 거죠. 그 민주당도 그리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도 네. 이 민주진보 진영 쪽에 아주 훌륭한 정치인 한 분이 더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됐어. 그러면 좋은 거죠. 예, 바로 그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석하시기를 바래요. 예. 밖에 나가서 하늘을 개인적 보고 친분이 있나? 숨을 쉬면서 생각해 보면 제 얘기가 좀 이해 가실 거예요. 여야가 이건 이견이 어, 없습니다. 이견이 네. 없지. 네. 예. 아니, 이런 거 한목소리로. 필요합니다. 근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가능성이 거론되자 야권에선 즉각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두관 전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소셜미디어에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기회이며 민주당의 인적 자산에 큰 보탬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봐야겠지만 만약 대권 후보를 겨냥한다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등이 국가 발전을 위해 치열한 경쟁과 정책 대결을 한다면 그만큼 당원과 국민의 선택의 폭은 커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일부 비명계 인사들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야권 분열을 노린 정략적 카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필이면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 복권을 하는 건 뭐 떨떠름하긴 하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도 JTBC에 야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크다며 여당 입장에선 당내에서 일극체제란 비판이 나오니 지금에도 좋겠다 판단한 듯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친노 친문 등 전통적 지지자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이재명 체제에 균열이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거론돼 온 만큼 당 안팎에서는 비명계 구심점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 유학길에 올라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방문 교수 자격으로 머무르다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올 12월께에 귀국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복권이 확정되면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는데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지만 복권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차기 대선 출마가 가능해집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 전 수석도 복권된다면 추후 정치활동에 지장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최종 사면 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